예, 다음 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레포트를 좀 장중에 좀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좀 따로 떼놨는데, 그 방송 끝나면 제가 위로 여기다 이제 뒤에다가 잘라다 다시 붙여놓거든요.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좀 체크하시고요. 레포트 공유는 여기 폴더 이거 누르시면, 링크 누르시면 거기에 파일이 있으니까요. 확인하시고 혹시나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예, 말씀하시고요. 말씀을 하셔야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방송 좀 말이나 뭐가 좀 이상하거나 하면 예, 말씀을 해주세요. 듣기에 거북한 것 그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할 테니까. 이번엔 WTO 개혁 관련해서 중국 제조 2025하고 미국의 대중수입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. 근데 중국 제조 2025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. 5대 프로젝트와 10대 전략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쩌고저쩌고, 예, 결국은 중국이 지금 자국 산업을 좀 키우는 부분이죠. 옛날에 볼펜 사건, 왜 볼펜심도 못 만드냐고 막 호통을 쳐가지고 뭐 그랬던. 하여간 여기 보면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 결국에는 그 자국 기업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. 그래가지고 CATL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급성장했고, 2015년 인터넷 차단 이후에 알리바바, 텐센트, 웨이보 등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어차피 중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출을 안 하고 내수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. 이제 EU의 접근에서 이게 지금 저런 부분들을 WTO 체제에서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요. 그래서 EU도 이제 WTO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12일 날 중국 상무부하고 EU하고 12일 날 중국 상무부가 어쩌고저쩌고 가병돼 있다고 밝혔고, 16일에서 17일 EU하고 중국, 그리고 25일 트럼프 초청으로 EU하고 미국 정상회담이 지금 예상되어 있어요. 그 요약 보시면 이런 부분들로 체크하시고요. 결국엔 중국도 조금 인정을 했다는데, 여기 다른 레포트 보시면 그 6월 25일 중국과 EU 집행위원회 고위급회담에서 EU는 중국의 반미연합을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결국 근데 WTO 개혁안에 대해 중국이 좀 했다네. 얼핏 본 것도 같고 기억이 또 단기 기억력에서 가물가물해요. 결국 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제일 그 강조하고 좀 불만 섞인 얘기를 하는 게 중국 제조 2025인데,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좀 이제 더 장기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.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또 드렸었죠. 근데 그 부분이 이제 7월 달에 이제 저게 이제 협의가 되는 거죠. 내용은 대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뭐 하여간 중국이 일단은 전에는 이제 EU하고 연합해가지고 미국이 저러지 못하게 같이 좀 연합하자 이랬는데, EU도 중국의 제조 2025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.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엔 그 WTO의 개혁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거다 보니까, 그죠? 내용 읽어보시면 대충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하여간 WTO 체제 개혁은 곧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일부 혹은 전면적인 개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고, 일단 합의를 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. 그러면 저희는 이제 7월 16일이나 17일 EU 중국 정상회의 때 저 중국 제조 2025에 관련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되는지 부분을 좀 챙겨보면, 저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 WTO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좀 탈피하게 되잖아요. 보통 지금 우리도 OLED 기술 뭐 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연구센터를 좀 지어놔라 뭐 하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광저 공장 승인도 많이 밀어놨었잖아요. 결국엔 지금 뭐 일단은 승인했지만,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 기술력을 데려다가 자국에서는 이제 다시 그 기술력을 높이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, 그런 부분까지도 연장선 상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. 특히나 이제 그 어제도 한번 지금 주가가 어제 한번 튀었었죠.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나요? 제이 콘텐츠였나? 미스티였나요? 하여간 헷갈리다. 하여간 그래서 그 중국 저런 부분이 생긴다면 일단은 중국 규제를 받던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자국 기업에게만 그 보조금 배터리를 주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 국내,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게임 서비스 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허가권인 판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발급이 중단된 게 좀 16개월째라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지금 저게 만약에 해결이 잘 되면 지금
어제부터 해서 조금씩 좀 움직이긴 하던데, 그러면 폴업스나 넷마블 뭐 이런 그 중국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, 진출해서 저는 판호를 기다리는 기업들, 그런 기업들한테는 조금 주가에 많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 결과를 좀 잘 좀 체크해 보고, 아마도 이게 뭐 여기에만 좀 국한된 게 아니라 저 부분이 좀 잘 해결된다면 결국엔 무역 분쟁 부분도 저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 무역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. 요게 좀 주의 있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10월 16일 17일 EU 중국 정상회의랑 7월 말에 EU 미국 정상회의 때 나오는 내용들을 잘 캐치하셔서 관련주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잘 체크하시면 수익이 나든 아니면 좀 리스크 관리가 되든 그런 식으로 좀 대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제 무역 보복 관세 부분으로 좀 얘기가 좀 하는데, 잠깐만요. 또 버벅대기 시작한다. 말이 많아지면 이러네요. 클라스. 덥기도 하고. 이 방에서 하는데 좀 갇혀서 하다 보니까 문 닫고 선풍기는 틀었는데, 짧게 해야지. 하여간, 지금 원래는 6,031개 품목 중,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품목과 발동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는데요. 지금 원래 이거 말고 그 전에 500억이었나요? 500억까지 중에서도 지금 340억이 지금 그거는 이제 발효됐고 160억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. 어디야? 여기 있구나, 이건. 그렇죠? 500억, 남은 500억, 160억 달러 관세 품목은 이제 이번 달 내로 확정이 되고. 근데 이제 결론은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린다는 얘기죠. 340억 달러 관세가 현실화되기까지도 좀 74일이 걸렸고 하다 보니까 2천억 달러도 이제 물리적으로 좀 더 어차피 규모도 크다 보니까 좀 품목 정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런 레포트고요. 그러면 지금은 이거보다는 좀 바로 와닿아 있는 이 부분에 조금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WTO 계획에 대해. 하여간 그렇고 내용 보시고요. 500억 달러 중 아직 부과하지 않은 16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8월 초에나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. 추가로 발표한 거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. 만약에 부과하게 된다면. 근데 저게 좋게 해결이 되면 WTO 개혁 부분이 좋게 마무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진행이 계속될까 하는 생각은 잠깐 들었어요. 약간 이건 뭐지?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놨나? 요거는 그래서 일정이에요. 미국 관세 부과 일정. 요건 시장 현황 지수 흐름에다 넣어놨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. 보면은 이제 남아있는 일정으로는 2차 관세 부과 160억 달러 남은 게 7월 23일 날 문서화된 자료 제출하고 공청회. 7월 30일 날 반증 자료 제출 기한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27일 날. 그리고 뭐 17일 날 문서화된 자료 제출, 8월 20일에서 23일 또 공청회도 해야 되고, 8월 30일 날 공청회 후에 반증 자료 제출 기한이고, 하여간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네, 이상 마치고 시장 흐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